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전일은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네. 굉장히 좀 강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일 시장 자체는 이제 미증시도 하락에 나왔었고요. 미국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휴장을 앞두고 우리 시장 자체는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장 들어서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다시 한번 재구속되면서 삼성 관련 종목들, 대형 IT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좀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장 자체가 이제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좀 큰 상승이 나왔던 만큼 시장이 또 조정이 나왔을 때 또 가파르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1월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차익 매물들이 출회됐었다가 오늘 좀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좀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오늘은 시장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전일 낙폭을 키웠던 종목들이 오늘 기술적 반등이 전반적으로 들어와줬고요. 또 기술적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SOC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돋보이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 김준호 매니저 적중률은요. 네, 무려 90% 기록해 주셨습니다. 저번 주가 첫 타임이었는데 상당히 좋은 성적 거두셨네요.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을지 10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전기차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차 전지 3위를 차지하면서 전기차 성장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4위에는 상장 추진 올라와 있고요. 오랜만에 그린 뉴딜이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또 자율주행 6위를 차지했고요. 2차 전지 2위와 7위 총 2군데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4대강 복원이 8위를 차지했고요. 신사업 발굴은 9위, 건설주 오늘 10위를 차지하면서 핫한 테마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들과 종가 상황까지 10위까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네, 오늘 기아차가 16%대 급등으로 마무리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8.51% 상승하면서 1, 2위에 모두 현대차 관련해서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대장주 중 하나인 SK이노베이션 오늘 6.93% 상승하면서 3위 랭크가 됐습니다. 네, DPC 오늘 초급등하면서 마무리됐네요. 자회사 관련해서 투자한 곳이 미국에 상장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주목받았고요. 한화솔루션, 그린뉴딜 테마 안에서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6.36% 상승했습니다. CIS 오늘 주목받았는데 8%대 급락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아바코는 19% 급등 탄력 보여줬습니다. 이화공영 오늘 18%대 급등, LG전자 오늘도 6%대 상승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대우건설, 건설주 내에서 오늘 10위에 자리하면서 주목받았고요. 3.51%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 종목씩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분석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1위를 차지한 기아차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호실적 기대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내일도 상승 가능할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일단 기아차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제가 올해 또 상반기, 특히 1분기 시장에는 미래차가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네. 안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현대차, 그리고 또 기아차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기아차 자체가 현대차 대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이제 4분기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좀 현대차 대비해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고 종가가 거의 16%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차, 현대차 그룹 내에서 앞으로 이제 미래차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작용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GMP 관련해서 전기차 플랫폼, 또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어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그 모멘텀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 섹터는 사실상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로도 같이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또 이제 기아차, 현대차의 어떤 그 상승 랠리는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것,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되고 있어서 고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고 의견을 드렸지만은 그동안 좀 기아차랑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상당 부분 또 선반영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신규 매수의 관점보다는 오히려 기보유자의 관점으로 또 그리고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의 관점은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는 또 중소형 부품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또 소재, 또 장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대형주들은 조금 좀 흔들릴 수 있다.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시장 자체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형주가 또 이제 급등이 나왔고 신고가 부근인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신규 매수의 관점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 종목들로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고엔스탑 자체가 내일을 가늠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은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지 뭐 추가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4위를 차지한 DPC입니다.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동남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그랩홀딩스가 미국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뜨겁게 주목받았는데요.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DPC는요. 제가 이제 고의견을 마찬가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뭐 DPC는 대표적으로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 수혜주로 묶여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자회사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고점에서 잘 매도하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판 이제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홀딩스에 2억 달러 가량 투자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억 정도 수준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상한가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한 이래로 지금 거의 뭐 9개월, 6개월 가까이 계속해서 조정 흐름 나와주다가 오늘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IPO 규모가 최소한 2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2조 정도 수준으로 작용될 것 같은데 2천억 정도 거의 10% 가까이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DPC가 이제 바닥 구면에 또 충분히 빅히트 관련된 악재는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뭐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요.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고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뭐 DPC는 뭐 엔터주로도 엮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엔터주가 솔직히 뭐 빅히트 말고는 주목될 만한 게 없어요. 네. 엔터주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엔터주 섹터 자체도요. 제가 지금 다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뭐 백신 개발 마찬가지로 또 이제 추가 부양책 또 확진자 추이가 계속해서 줄어듦에 따라서 지금 컨택트 관련 종목들 또 특히나 그동안 이제 원택트에 좀 밀려가지고 좀 소외를 받았던 또 내수주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에 나와주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또 시진핑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서 올해 상반기에 또 시진핑 방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관련 섹터들은 뭐 충분히 좋게 보고 있지만 뭐 DPC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엔터주로서는 뭐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DPC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스틱 인베스트먼트 때문에 그동안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또 같이 맞물리면서 또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에 따른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큰 조정이 나왔던 종목인데 네. 최근에 다시 한번 그랩 관련해서 모멘텀이 다시 부각되면서 오늘 한번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모멘텀은 좀 단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충분히 좀 가격 조정이 이어진 상태에서 반등이었고, 엔터주 업황 자체도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 DPC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 업황 앞으로 좀 기대감 비춰주시면서 답변해 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 5위를 차지한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4천억 원 규모의 출자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목받았는데요.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린 뉴딜, 또 태양광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제 스탑 의견을 드렸냐면요. 단기적으로 좀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은 그동안 이제 바이든 정부 출범과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그린 뉴딜과 같이 맞물리면서 관련 종목들이 진짜 바닥 대비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15,000원대
주가에서 지금 5만 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5배 이상의 좀 상승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자체도 추가 바이든 슈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막상 발표가 되고 나서 한번 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있고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금 혼조 양상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는 그 기대감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바닥 대비 뭐 2배에서 최소 뭐 5배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출범식을 마치고 나서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 또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돼서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스탑 의견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그 안에 그린 뉴딜까지도 같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도 분명히 있다. 또 그리고 한화 자체적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오늘 하나솔루션도 이제 유증에 참여한다고 밝혔는데 그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의견은 오히려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서 하나솔루션은 스탑 의견을 드렸습니다. 단기적 조정이 네.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일단 스탑 의견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뭐 그린 뉴딜 테마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만약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언제쯤 들어가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그린 뉴딜 테마. 네, 일단 뭐 그린 뉴딜 테마 같은 경우는요. 좀 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글로벌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에서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또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언제쯤이라고 하면 일단 출범식 이후에 또 1월 달에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가장 우리가 그 섹터 안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린 케미칼 뭐 여러 종목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로 우리 그동안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여러 섹터가 지금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그 에너지 이제 발전을 통해서 얻은 그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스마트화하냐가 가장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섹터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었는데 스마트 그리드 섹터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스마트하게 전략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지가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그린 뉴딜과 또 디지털 뉴딜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스마트 시티 구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바닥 대비 큰 상승이 나오고 뭐 5배에서 10배 이상 급등이 나왔던 뭐 풍력, 뭐 태양광 뭐 그런 종목들도 조정이 나왔을 땐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만은 오히려 아직 출발하지 않은 뭐 스마트 그리드 또 전력 케이블 이런 관련 섹터들도 같이 보신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전력 케이블 관련 섹터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시 대장주 중심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매수하는 것이 좋겠고 뭐 스마트 그리드나 전력 케이블과 같은 아직 출발하지 않은 섹터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7위를 차지한 아바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 기대감에 2차 전지 전고체 전해질 장비 개발 소식으로 연일 급등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여력을 보였습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아바코도요. 네, 같이 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을 보면요. 또 그 미래차 섹터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아바코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원래 디스플레이 제조하던 장비 업체였습니다. 근데 네. 뭐 2차 전지 전고체 관련해서 전해질 장비를 또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최근에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2차 전지 관련해서 고체 전해질을 고속으로 증착할 수 있는 또 장비를 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당분간 또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또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계속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새롭게 출발하는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도 판단돼서 그 의견을 드렸고 또 1분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미래차 섹터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또 소재 또 장비 관련 종목들을 특히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안에서 최근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좀 큰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가 19.86%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의 관점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기보유자의 관점에서의 홀딩 관점은 유효하지만 신규 매수의 관점은 조금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미래차 섹터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뭐 아무리 가는 말이 간다고 해가지고 계속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섹터 안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바코는 좀 신규 매수의 관점은 자제하지만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당장은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 신규 매수는 말고 후속주를 노려보는 편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8위를 차지한 이화공영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4대강 복원 발언으로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이하공영 같은 경우도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SOC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했던 하루였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4대강 관련해서 자연성 또 회복 처리 의견이 다시 한번 또 심의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하공영이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왔고 장중에 좀 상한가까지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건설 경기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어떤 양극화 현상을 잡기 위해서 어떤 부동산 공급을 주택 공급을 속도를 내겠다. 또 내년 4월 보궐선거, 올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공급 정책을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설 전에 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제 경기 회복, 또 실물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SOC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이하공영이 같이 그 모멘텀으로 같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 큰 변동은 나왔지만은 오히려 그 모멘텀이 설 전까지는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또 중간에 변동성은 조금 확대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SOC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이하공영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해 고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화공영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하다 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화공영이라고 하면 뭐 대선 테마주, 4대강, 뭐 SOC 건설, 대북주 다양하게 모멘텀이 얽혀 있는데요. 좀 테마성이 짙은 모멘텀들로 보이는데 좀 실적은 받쳐주는 그런 종목인가요? 네, 뭐 이하공영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180조 가량의 뭐 수주 물량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가장 크게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가장 이하공영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 부분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될 거로 판단되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도 노후 인프라를 다시 한번 개선하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발표했던 만큼 오히려 추가적인 뭐 수주 모멘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올해 다시 한번 주택 공급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을 때도 올해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실적 또한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게 뭐 작년이라든지 뭐 재작년, 뭐 지난 재무제표를 보고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서 그 모멘텀 또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과 또 실적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서 이하공영은 또 충분히 또 설 전까지 그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수주 모멘텀들 봤을 때 앞으로의 실적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 제시해 주셨는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 확인해 볼게요. 오늘 하나솔루션 제외하고는 모두 고 의견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 중에서요. 또 가장 오늘 출발이 적게 한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좀 큰 상승이 나와서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좀 자체적인 좀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조 9천억 거의 3조 정도 수준의 이라크 신항만 공사 수주도 받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설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하공영과 함께 대우건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좀 의미 있는 구간대를 강하게 좀 돌파해줬고 최근에 이제 거래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발 호재가 계속 지금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또 설 전에 그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또 건설 관련 섹터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을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동안 2017년부터 거의
4년 가까이 큰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 구간에서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부근에서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오늘 좀 큰 급등이 나왔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좀 추세로 안정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설 연휴 전까지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충분히 있으니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7,100원을 7,1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7,1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5,8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 라인대는 5,8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겠고 6,0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1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고 돌파 시에 7,800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감 비춰주시면서 오늘 대우건설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더 많은 이야기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MBN골드 사이트에서요. 오후 4시 20분 뒤에 바로 이제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이제 방송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SOC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큰 상승이 나왔고 또 그 안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진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SOC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나고 바로 4시 20분에 MBN골드 사이트에 방송 열어놨으니까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시 20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